이 아저씨의 이름은 마이클 브린입니다. 우리는 이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 타임즈, 영국 가디언, 그리고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한국에서 무려 30년 이상 지낸 세계 최정상급 언론인이자 최고의 한국통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까지 그가 지켜본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우선 그는 한국인들은 너무 급한 면이 있으며 사회에는 많은 부패가 있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당파성 문제가 있는 민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이며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 팩트를 제시하는데 그중 일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평균 IQ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인데 또 노는 시간도 세계 3위로 이 수치로만 봐서는 그 성실한 유대인들이 게으름뱅이처럼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 도대체 거의 잠을 안 자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쓰거나 읽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거의 25%가 넘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게 40%에 달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신세대들의 문맹률이 많이 개선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드물 정도로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단 문자가 세상 복잡합니다.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이는 그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무슨 고집인지 거기다 한자까지 함께 섞어 쓰고 있어서 최근 일본의 20, 30대의 경우 한자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기존 세대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허리케인 아소의 경우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자를 잘못 읽어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이야기와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글의 그 수많은 강점 중 딱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글은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인데 반해 한글의 24개 문자는 무려 11,000가지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선물 감사합니다. 한국의 현재 국방력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세계에서 5, 6위입니다. 남한만 보았을 때 그런데 만약 통일이라도 해버린다면 한국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가 지적하는 한국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한국이 IMF를 극복해낸 시간입니다. 주변국들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식적으로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시작된 후 거의 딱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빌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국가 경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걸 바라보던 해외 전문가들이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더 놀란 것은 갑자기 한국의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부터 아이들 그리고 학생과 회사원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몽땅 다 돌반지부터 금 쪼가리까지 동네마다 수백 미터의 줄을 서가며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나라를 위해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희한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는 또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들을 우습게 하는 묘한 민족이라고 불렀으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서 조사한 통계 기준 여성의 미모 세계 1위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사는 곳이며 유학생들이 세계 최고 대학의 수석을 모조리 휩쓸고 있는 나라이고 또 무척 새삼스럽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토질은 영양가가 한중일 3국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데 아주 쉬운 예로 한국의 인삼은 세계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인삼 종자를 가져다가 오랜 기간 대규모로 실험해가며 인삼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품질은 비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의 인삼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건 한국의 토질과 땅의 기력 때문이라고들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 역시 영양가와 품질이 월등하며 물맛도 좋고 음식들도
맛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클 브린 기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아주 많고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래 살며 그리고 외국에 자주 다니며 느낀 것들이 무척 많은데 이 정도만 소개하고 차차 기회를 봐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특징은 바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깐깐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바꿔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한국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있어 최고로 좋은 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제품이던 새로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던 간에 일단 한국 시장에다 풀어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감각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취향을 가진 조사관들로 이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세계 시장 어디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국가 자체가 어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해보고 그 엄청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만약 물건이 좋으면 갑자기 다들 텐트 들고 새벽에 나가 긴 줄 만들어 많이 사주고 물건이 나쁘면 제조사 사장 눈에 닭똥 같은 눈물 맺힐 정도로 살벌하게 깝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 벌써 해결책 찾아내서 개선된 물건을 만들어 그걸 또 온라인에 올리고 이제는 또 그걸 가지고 서로 품평회를 가집니다. 아무튼 민족 자체가 무슨 물 대신 레드불만 마시고 사는 사람들처럼 모든 게 엄청 빠르고 항상 엄청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라 전체가 그게 문제던 축제던 간에 이 나라는 항상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고 빨리 끝을 봐야만 합니다. 화도 자주 내고 모르는 사람과 싸움도 많이 하고 또 그래놓고는 금방 화해하고 형동생 먹고는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함께 마시는 열정적이고 정이 많은 데다 똑똑하고 깐깐하면서 게다가 엄청 많이 놀고 먹고 마시는 와중 일은 또 제일 많이 하는 이거 뭐 별 이상한 특징들이 한 민족에 다 몰빵된 것 같은 진짜 희한한 민족 한국인. 솔직히 좀 많이 이상하고 희한하긴 한데 제 눈엔 그게 다 겁나 멋져 보입니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과 이웃 한국인들을 더욱 사랑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